양양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한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체 결함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노후 헬기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춘천시가 김유정 기념전시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2억 원을 들인 공사가 전시관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어 말뿐인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인제군 모부대 소속 A2병이 경계근무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양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한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체 결함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고 헬기가 제자리에서 돌다가 그대로 추락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운영 중인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양양 임차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 소방, 지자체 합동조사반은 이틀째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유족들을 상대로 현재까지 파악된 사고 추정 경위와 조사 진행 상황을 비공개로 설명했습니다. 양양군 현북면 야산에 추락한 임차 헬기는 제작된 지 47년 된 기체로 헬기 소유 업체는 정기 검사를 통과했고 운항과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런 모니터링을 검사를 1년에 10회 이상을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직전 헬기가 거의 정지 상태로 멈춰서 제자리에서 두세 바퀴를 돌다가 그대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조사위가 유족들에게 공개한 현장 인근 산불 감시용 폐쇄 회로에 이 모습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일부 유족들은 사고 발생 한 달 전쯤 사고 헬기 기장으로부터 기체에 이상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기체 결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례적인 사고라며 헬기 꼬리 회전 날개에 고장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결함은 뒤에 테일 부분에 있는 회전 날개, 즉 뒤에서 도는 회전 날개가 부분에 결함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연결되는 구동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할 때 그런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 헬기 업체와 유족들이 29일 처음으로 만났지만 격앙된 탓에 별다른 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양 임차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이 됐지만 아직 합동 분향소 등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과 긴급 DNA 감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임대해 사용하는 민간 헬기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강원도 내 지자체들이 계약한 임차 헬기 9대 중 7대는 사용 연수인 기령이 30년을 넘겼습니다. 특히 강릉 동해 삼척시가 공동으로 임차한 헬기 2대는 이번 사고 헬기와 같은 회사 소속의 동일 기종으로 기령은 각각 49년과 48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사 외에 노후 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일제강점기 소설 봄봄과 동백꽃을 집필했던 김유정 선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춘천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김유정 기념전시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했는데요. 네, 리모델링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이 기념전시관이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유정의 인생과 연관된 사람들, 그리고 소품들이 그려져 있는 김유정과 사람들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기 위해 앞에 섰지만 유리에 반사된 조명과 실내 모습으로 그림을 보기 힘듭니다.
해당 그림을 전시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은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심하게 흔들립니다. 줄지어 들어서 있는 이 안내판들을 보면은 모서리가 뾰족해 자칫 어린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정조차 돼 있지 않아 사람들이 기대면 이렇게 흔들려 넘어질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최근 김유정 문학촌 기념 전시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재개관하려고 했지만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재개관은 연기됐습니다. 춘천시가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은 무려 2억 원. 2억 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했지만 그림을 보존하기 위한 항원 항습 장치도 없습니다. 기념관 조성에 대한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유정 문학촌 하면 춘천의 어떤 문화 수준의 척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20년 만에 리모델링을 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춘천의 문화 수준 이런 것들이 폄하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는 일단 문학촌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춘천문화재단과 함께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를 검토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저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김유정 문학촌 관계자들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된 공사 초기에 춘천시에 공사 중단과 설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재기능을 하지 못한 기념관은 재개장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부를 하는 제도인데 현재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자신의 고향 또는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해서 지역을 살리는 데 보탬이 되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중요하겠죠.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정작 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시민 개인의 기부금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답례품을 제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시민들은 10만 원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전액을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이루어지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민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는 못 들어보고 주위에서 그냥 기부하는 그것만 들어봤지.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내 고향 사랑해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서도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좋죠. 풍족한 거 남한테 나눠준다는 게 좋은 거죠. 경제적으로 좀 이득이 되겠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젊은 일꾼들을 많이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다가 사용을 해야지. 본격적인 시행을 한 달가량 앞두고 있지만 제도 홍보가 부족한 상황. 지자체들도 부랴부랴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등의 현수막을 개첨해서 강원도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그 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김포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전광판에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전문가는 홍보 자체도 중요하지만 홍보의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차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떤 것인지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의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서포트가 돼야 타 지역의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권유,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답례품을 선정할 때도 해당 상품이 지역에서 생산돼 경제적 효과가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역세권 부지를 매입하고 시세에 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창범 전 양구 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29일 전 군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전 씨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창범 전 군수는 양구 군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4년 6월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사로부터 철도 노선과 위치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얻어 2016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 1명이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28일 육군은 인제군 모 부대 소속 A 이병이 경계 근무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은)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국 우한시에서 나온 날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지 벌써 3년이 됐는데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특히 우리의 정신 건강도 상당히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인데요. 우울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여성은 14.1%, 남성은 8.5%로 늘었습니다. 연령대로 나눠보면 30대가 남녀 모두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걷기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많아져서 우울감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 3년을 맞은 지금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내년부터 4인 기준 생계급여를 5.47% 인상된 162만 원가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약 28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6.8% 가까이 인상된 62만 원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도로 블랙아이스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기온이 떨어진 뒤 도로 위에 생기는 살얼음으로 겨울철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는 총 140건으로 모두 6명이 사망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강원도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곡선 구간이 더 많다며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춘천시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금을 기존 리터당 100원에서 200원을 추가한 최대 300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10억 8천만 원을 추가해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도는 오는 12월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반려동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춘천시 반려동물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춘천시와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이 협력해 전국 최초로 공공반려동물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반려동물 응급의료센터는 강원대학교 동물병원에 위치해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일요일은 24시간 운영됩니다. 원주시가 다음 달 7일부터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원주시 시니어클럽과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의 원주시 지회에서 2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400여 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선발은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지침 선발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양구군이 취약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눈 정밀 검진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정밀검진 대상은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6세에서 7세 아동인데요. 보건소는 정밀검진을 통해 어린이의 시각 발달을 확인해 어린이 시각장애를 예방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